저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눴었는데 오늘 이 선고 내용을 보면요. 일단 그 국무회의 소집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엄 선포 전이나 후로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회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느냐,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느냐 부분은 사실은 헌재가 이번에 판단을 좀 유보한 것 같습니다.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 내란죄를 철회했던 부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내란죄 철회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보니까 이 내란죄 철회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최병국 의원님.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철회한 부분이 정말 이러이러한 우연적, 위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묵인 동조 뭐 이렇게 해야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그 이게 인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판결문에 나왔듯이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묵인 동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이 그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가 우연적이냐 위법적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안 하고서도 이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헌재에서 이 다수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철회했던 부분이 우연적이냐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가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차단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비상계엄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질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이 결정문을 보면 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부분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라고 하는 한간의 분석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선고한 것이 아니냐, 분리선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아마 이렇게 될 거야라고 연결지을 고리가 끊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헌재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하면서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의 결과 이걸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뭐라도 힌트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이 결정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정현 평론가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요 결과만 봤을 때는 대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비중이 될까? 또 확실한 거는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그때도 각하 의견을 낼 것이다.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하 의견을 냈으니까요. 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인용이 그때도 인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입장이 지금 어느 정도 리트머스 종이처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그 외 나머지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인용과 각하 입장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8대0 인용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해서. 8대0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8대0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있었다. 근데 이번 한덕수 총리 결과를 보면서 8대0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헌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각각의 입장을 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딱 나오는 것은 결국 헌재가 정쟁의 도구화가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판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인용의 어떤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넣든 그것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헌재를 중심으로 한 여야 간의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헌재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어떤 미임명 문제를 놓고서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정쟁화할 건데, 사실은 그 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단순히 지금의 국힘과 윤 대통령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민주당이 방통위원들 임명을 보류했던 과거의 이력들, 그리고 3인에 대해서 과거에도 민주당이 쭉 이제 침묵을 유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갑자기 임명을 요구하는 이 과정들, 그러니까 이 서사를 쭉 저희가 돌아봤을 때 헌재 자체를 가운데 두고 정쟁화, 권력의 어떤 싸움의 수단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독수 탄핵소추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걸 놓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추정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정형식, 조한창, 각하, 지금 신정현 평론가께서는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탄핵 선고 때도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정계선, 이번에 인용 의견을 낸 이 정계선 재판관도 나중에 윤 대통령 선고 때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 2대 1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5명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당시에 인용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김형두,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당시에 기각 의견을 냈었죠. 그러면 2대 1에서 3대 2로 나누면 4대 4가 되는 거거든요. 4대 4면 결과가 뭐죠?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이게 저희 뭐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자, 아까 그 8명 중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어떤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6명의 숫자가 지금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의 기각 선고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6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향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그렇습니다. 사실 한간에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이 정계선과 김복형의 전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결론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8명 중에 7명은 각하나 기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1명 인용을 했던 분이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사법고시도 수석했으면서 서부지방법원 원장을 하면서 우리법 연구회 등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왼쪽에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 반면에 그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다수설로 기각을 하면서도 특히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아니한 이것도 아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조한창 그리고 또 정형식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각하 의견을 냈고 더불어서 이게 적법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이 그 헌법과 법률로의 위반이라고 조차도 보지 않는 이 그 김복형 재판관님 하면은 3분입니다. 그러면은 설령 백보양보하여서 김영두 재판관이 예컨대 이제 탄핵을 찬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5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이게 5대 3으로 나뉘면은 법정 의견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6명 이상 되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지금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과 요 사안, 나아가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방통위원장의 사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5대 3 내지 4대 4 정도, 그 중에 캐스팅 보트는 지금
김영두 재판관님이 쥐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5대3 내지는 김영두 재판관님이 이것이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4대4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컴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판결이 보여주는 역학 구도가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